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면은 저는 좀 마이크를 좀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 들리시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법인 모드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경환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정말 이게 도움이 될지 한번 판단해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 7월까지 정말 고생하시면서 신고하셨는데 원래 8월은 여기 오시면 안 되잖아요. 저기 휴가 가셔가지고 좀 쉬시고 하셔야 되는데 또 소중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실 제가 아까 최인용 세무사님이 강의하시는 거에 참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충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무엇 중에서 하나, 저희가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주제가 월계산으로 기장료 5배 올리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월계산만 얘기하기가 참 주제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래처 늘리는 거하고 하나는 기장료 올리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경리나라를 통해서 해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관전 포인트를 제가 딱 한번 찍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받는 일이라면 가치가 있을까요? 자, 과연 우리의 가치를,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설득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가치를 설득할 수 있고 우리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근데 아마 경리나라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봐주시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면 같이 모아서 정말 좋은 하나의 프로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통해서 지금 이익은 매출은 올라갔는데 거래처는 왔는데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 우리 세무사님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장거래처는 있는데 질문도 많고 말이 많아서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한번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경리나라는 게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세무사가 그 역할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중소기업 경영관리에 세무사가 정말 필요한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누구나 방향을 제시하고 누구나 어떻게 하자라고 깃발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다 포기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못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해가지고 남고 이익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세무사님들과 그리고 웹캐시에도 이득이 되는 환상의 조합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도 잘 되는 회사는 회사의 목표와 방향을 딱 제시를 하면 직원들이 그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성과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웹캐시와 우리 세무사님들이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같이 콜라보가 돼서 협업을 해야 시너지가 나는 거지,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와 방향이 틀리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땐 노력한 것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영관리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해서 수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Who is customer? 자, 고객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이 돈을 누구한테 받죠? 고객한테 받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고객이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호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는 건 프로다. 돈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한테 뭐를 줘야 되냐? 상대방한테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 이익 중에서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이익의 극대화,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 제가 왜 이 화두를 던졌냐 하면 이 경영관리를 어떻게 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정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정의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기업의 경영관리, 결국에는 기업이 존재하는 목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영관리다. 그렇다 그러면 경영관리의 목표도 기업의 목표와 맞춰가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손익계산서로 보이십니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 그랬죠? 이익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익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야, 무슨 경영관리 얘기하는데 매출 극대화, 비용 최소화를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출 극대화. 자, 매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막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출 거래처의 원장을 보니까 거래처 매출이 거래처 중에 우리랑 계속 거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거래처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겠나요? 가만히 두고 보시면 안 되죠. 조치를 해야겠죠. 왜 매출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최윤용 세무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이거 같아요. 그쵸? 데이터를 봐야 왜 변동이 생기고 변동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의 핵심이 매출은 이렇게 매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 자, 매출 극대화시키는, 매출을 줄어들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줄일까요? 혹시 비용을 어떻게 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건비 줄여야죠. 인건비 줄여야 되는 거 맞는데, 저는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까 최인용 세무사님이 만들어드렸던 그래프 중에도 핵심이 뭐냐면 비교 검증이에요. 저는 비교 검증과 원인 검증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 검증이라는 거 이래요. 내가 이 매입 데이터를 쭉 보니까 특정 거래처의 매입에 원가가 자꾸 올라가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얘네들이 자꾸 원가를 높이는 거야. 그거를 데이터를 안 보면 확인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해서 줄여야죠. 저는 이걸 데이터 경영이라고 종국에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매출 한 1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업체가 저한테 한 3억 정도 물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매출이 한 30억 정도 뛰었어요. 그럼 이 거래처는 저한테 9억을 납품해야 되는 건가요? 9억에?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아니, 내가 10억일 때 예를 들어서 3억이었으면 내가 30억이 됐다 그러면 9억이 아니라 단가를 낮춰야죠. 저는 경영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뭘 했냐면 세금 신고하는데 이익 얼마 나왔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금 신고해가지고 마감하기도 바쁜데. 자, 요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이익 극대화입니다. 자, 두 번째. 회사의 성장이라. 회사의 성장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상으로 우리 회사의 성장이라는 거는 자산이 커지면 회사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자산을 성장 왜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자산을 왜 성장시켜야 되나요? 우리 회사가 10억짜리 가치가 있습니다. 10억짜리 가치 회사하고 100억짜리 가치 회사하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시겠어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100억짜리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10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노력을 해서도 중요하지만 경영관리를 잘해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4가지 방법입니다. 대출. 우리 회사가 왜 신규 업체들 대출 잘 안 해줍니까? 우리 어디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쫙 만들고 이익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허,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자산화시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거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등재시킨다 그러면 기부해서 신용보증 받아가지고 금리 싸게 대출해 주겠죠. 자, 대출 받아가지고 회사 자산을 키우는 방법. 우리가 이거 해야지 물건 사고 월급 주고 해가지고 회사 키울 거 아니에요. 또 회사가 이렇게 쫙 간다 그러면 투자 받죠. 대기업들은 여기 목숨 걸죠. 그렇죠? 투자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업이익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있죠. 그런 영업행위를 하려고 우리가 부동산, 이거 센터 좋죠. 한강뷰 보이고 이런 부동산을 사놨습니다. 우리 목적은 뭔가요? 이걸 활용해서 영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 가치 올라가겠죠. 그거 담보로 해가지고 또 매출 늘리고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엄청난 비용과 전문가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리고 이걸 공시하고 해서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데 왜 중소기업은 이렇게 못하고 왜 이렇게 안 해야 되는가? 아니, 작은 기업들은 관심이 없을까요? 이런 거에? 근데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결국의 문제는 저는 능력의 문제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영관리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기업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우리 회계 배우실 때 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 가지고 투자도 받고 돈도 빌려야 되니까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도 기업은 서로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 월급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가시겠어요?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요 100억, 200억, 300억에도요 거기에 제대로 경영관리를 알고 회계를 아는 전문가가 없어요. 또 제 업체들 중에서 저희 업체들 가보면 회사가 막 커집니다. 한 300억 하니까 누굴 데리고 오냐면 대기업 출신의 CFO를 데리고 와요. 퇴직한 사람을. 근데 뭐가 문제냐? 대기업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서 딱 맡기면 알아서 쫙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분석을 해줘.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한 사람이요 물건도 날라야 되고요 영수증도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와가지고
전표도 만져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현실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 이 중소기업이 능력과 경제성에 절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틀려지잖아요. 서식이 틀려지고.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 뭐 동의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네네네. 예, 동의가 되신다 그러면 자, 이런 현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의 문제를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에 또 더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우리 격리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뽑습니까? 회계 자격증 있는 사람 뽑죠. 근데 회계 자격증 가지고 와가지고 회계사무소나 아니면 기업에 격리 업무하면서 혼자 격리 쫙 깔끔하게 해가지고 세무사님들한테 자료 딱 주시는 격리 보셨어요? 사실은 회계를 가지고 기업의 경영관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안다는 거지 그거를 실무적으로 적용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관리는 전 단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회계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세무사님들은 뭘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업무 흐름이 아니라 증빙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세무 신고 중심으로. 증빙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업은 돈이 중요하고 우리 세무사님들은 증빙이 중요합니다. 왜? 세무 신고가 목적이니까. 서로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능력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딱 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찾은 게 뭐냐면 도구입니다. 경영관리가 회계라 그러니까 쉬운 회계 프로그램을 찾았죠. 근데 회계가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져 버려요. 회계가 들어가면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격리 아웃소싱, 경영 아웃소싱이 힘든 이유, 그리고 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회계로 해야 되니까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익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회계로 하면 공수가 너무 비싸서 이익이 안 나와요. 세무사님들이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격리 아웃소싱을 대부분 다 못했던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렵고, 두 번째는 수익 면에서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격리나라로 구현하려는 건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은 ERP 프로그램을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세무사님들이 가가지고 기업에 격리 알고 기장해주면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보면 저는 기업의 업무 흐름 자체를 정의하는 거를 저는 경영관리 체계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체계에 맞춰서 업무를 알고 하는 거를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중에서 하나는 회계가 아니라 도구, 적정한 도구를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의 하나겠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 틀림없이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 제가 정리를 했고, 보시면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이 가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체계인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체계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경영관리 체계, 이거를 사실은 우리 세무사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무사님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세무사님이 그 기업에 격리 직원으로 간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시겠어요? 아니, 세무사님이라면 매입 돈 들어온 거 매칭하는 거 빼먹으시겠어요? 안 빼먹으시잖아요. 세무신고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요, 격리나라를 꼭 써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능력, 경영관리 체계를 알고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격리나라를 잘 쓸 수 있는 능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영역이 세무사님들의 영역입니다. 뭐냐면 체계를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기업에서 격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잘 정리된 거를 세무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세무사님들은 회계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그거를 해석해주고 보고해주는 게 월결산이고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요거 세무회계, 요 세무회계 능력 있잖아요. 격리 직원들한테 몇 가지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만 잘 알려주시면 어떻게 정리하라 그러면 반복되는 일이라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좀 막연한 개념이라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부족한 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투자할 돈이 많이 없습니다. 회계팀을 구성할 정도의 비용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그 부분, 부족한 회계 부분을 채워주고 경영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주고, 경영관리 체계 만들어주는 게 저희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90만 원씩 받고 3개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격리나라로 잘 매출 매입 비용 발생하는 것들 잘 입력되고 검증되고 거기에 이렇게 그 잘 되고 있는지를 봐주는 게 우리가 월결산 보고입니다. 그래서 손익보고서 나오면 얼마 남았다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장하는 거는 그 저희 기장도 하라고 얘기 안 드려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지금 여태까지 세무사 사무실은 신고할 때마다 다 자료 넘겨주시고 없다 그러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격리나라로 업무하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자료 요청 안 하고 다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굳이 세무사 다른 데 쓸 필요가 없네요. 이 기장은요, 죄송하지만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거기다가 격리나라 좀 봐드릴까요? 그러면은 저기 20만 원, 3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기가 되게 쉬워요, 세무사님들이.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정의를 하고, 세무사님들의 역할이 뭔지를 일단은 저희는 정의를 해서 상품을 만든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계 잡아주는 거 3개월 컨설팅, 그리고 그 체계 잡아주고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교육해주고 검증해주고 보고해주는 거 월관리, 그리고 우리는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좀 보고 싶어. 그리고 이런 게 잘 먹히는 데가 어디냐면 투자받은 기업, 그리고 2세 경영하는데, 이런 데들은 내가 잘 몰랐던 거 그대로 넘겨주기 싫잖아요. 그런 데들은 월 결산해서 재무제표를 보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월 결산. 그리고 기장은 얘기 안 해도 저희는 당연히 오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4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무사님들이 격리나라만 쓰고도 이렇게 상품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 10개만 관리하셔도 아마 아까 최준용 세무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수익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제 솔직한 서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세무사님 오신 거는 수익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 파트너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까, 이 고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민이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 격리나라를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교육해줘야 되나, 좀 막연하시죠? 우리가 세무 프로그램은 아주 그냥 정말 잘 쓰시는데 격리나라는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좀 막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격리나라 설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쓴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사무소 직원들한테 어떻게 쓰라고 얘기해줘야 될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리를 맡겨가지고 쓰라 그랬으면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고민이실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역할이고 개념이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고객한테
자, 저는 얘기해서 나 그거 알아, 할 줄 알아. 그럼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알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니, 우리 세무사님들이 가서 왜 기장금 계속 줄까요? 신고라는 게 있고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줍니다. 근데 경영관리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를 해야 될지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너무 막연하시죠? 그거를 첫 번째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설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세무사님들이 정말 뭐를 해야 되는지 할 수 있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천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해줄 수는 있어도 돈을 못 받고요. 그리고 내가 말은 했는데 뒷 마무리가 안 돼요. 끝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만든 자료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니네가 보여주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지루하시죠? 뭐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자, 요 표를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요,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구를 써야 되고, 그쵸?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정의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사님들이 뭐를 할 거다라고 정의하고 설득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보고를 해서 돈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필요하니까 돈 줄게,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체계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반복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이 있죠? 그리고 매입 있고 인건비, 기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의 거래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저희가 발생하는 거래가 다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제가 이걸 업체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거래들이요, 요 발생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증빙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가지가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혹시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이 설명 드려볼게요.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 인식을 해요. 야, 일 주면 우리 매출 발생했다 생각하고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매출을 뭐로 인식을 하시죠? 증빙 발행해야지 매출 인식하시죠. 그게 기업하고 세무사님들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 회계사무소도 가끔 그러잖아요. 원래는 기장금 매일 발행해야 되는데 여기 체납이 막 되니까, 그 미수가 되니까 발행 안 하죠. 그거 뭘로 관리하세요? 수행해서 발행 안 하면 엑셀에다 기록해 놓거나 이렇게 하시죠. 근데 만약에 지고 나가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은 자기 돈 받을 것 기가 막히게 정리합니다. 근데 그게 발생한 거하고 증빙한 거 안 맞아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 비용, 이게요 굉장히 업종마다 다양합니다. 건설업 틀리고 도소매 틀리고 인터넷 판매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줄 아세요? 그 많은 업종들을 커버하려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포지션을 딱 잡았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모든 거래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기업이 발생을 했어. 권리 의무 확정이 돼서 발생이 됐으면 증빙 발행을 하고요. 주거나 받고, 그 다음에 돈 거래가 있죠. 돈 거래가. 그 다음이 뭐냐?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돈하고 증빙하고 매칭해서 미수금이 남냐 안 남냐, 돈 줬는데 왜 세금에서 안 들어왔냐, 이게 검증이죠. 그리고 검증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세무사들은 그냥 돈하고 증빙하고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밥 먹어야 되는 3만 원 썼는데 30만 원 썼어요.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세무회계하고 경영관리하고 차이입니다. 경영관리는요, 우리 세무사들은 증빙이 있고 돈이 있느냐 이걸 체크하지만, 경영관리는 정말 기업이 쓸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돈을 썼느냐, 적당하게 썼느냐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손익보고하고 재무제표 보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재무제표
안에 손익계산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쪼개놨습니다. 대기업은요 한꺼번에 나오고요. 중소기업은 이걸 쪼개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계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 간편장부 보시면은 우리 매출 얼마인데 비용 얼마나 갖다 쭉 쓰실 수 있잖아요. 직원들을. 중소기업들 이건 다 해요. 근데 재무제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 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겁니다. 못 쓴다는 얘기는 뭐죠? 회계로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리나라는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 들어가는 거. 이거 세무사님들의 역할이 거고.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발행하는 이 컨설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무사님들이 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발생하는 업종마다 건설업은 뭐가 중요하고 도소매는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 직원한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세무사님들이 격리 직원이 된 것처럼. 그러면 직원은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다 따라합니다. 회계 경험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려도요 사업을 몰라도 하라는 대로는 해요. 그렇게 되면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갑자기 능력 있는 직원이 돼서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 체계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서 격리나라를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격리나라는 이 발색이 조금 약합니다. 자, 이거는 입력된 증빙이나 거래명세표로 해가지고 발생은 일정 부분 하긴 하는데 업종을 다 커버하진 못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개발해 주시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더 좋은 뭡니까? 여기다가 증빙하고 금융을 다 매칭시켜가지고 다 차대변을 맞추고 다 돈하고 지금 맞추잖아요. 격리나라는 증빙하고 돈하고 여기서 다 맞추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신고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기 증빙들. 이거는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받아서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격리나라를 통해서 업체가 입력합니다. 그래서 수기 데이터, 그 다음에 전자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좌의 돈과 현금 나갔던 거를 다시 격리나라에 올려줘서 두 개를 딱 매칭을 시키면 그걸 통해서 기가 막히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격리나라에 뭐 격리나라에서는 뭐 명품 기능이 있다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되게 훌륭한 기능이에요. 계좌 이체 기능, 지출 결의서 기능 이거 되게 기업 가보시면 그거 제대로 하는 데 없어요.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부분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사고라든가 증빙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면. 그렇게 해서 이익이 얼마인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나라인데 계절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 체크를 하는데 뭐 여기 그 격리나라 관계자분도 계시지만은 회계를 빼놨기 때문에 이거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격리나라는 그래서 얼마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익이 남았다 그러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걸 설명해줘야 세무사님이잖아요. 근데 사실 격리나라는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회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부채 자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신고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발표할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잘 컨설팅해서 업로드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은 기업에서 해놨던 걸 다시 다운받고 입력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한 번에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은 회계가 없어도 충분히 경영관리할 수 있다. 이거를 오늘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정의한 게 이렇습니다. 자, 이 체계 안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도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왜? 이 프로그램 안 쓰더라도 근데 대부분 뭘 쓰냐 하면 뭘 쓰죠? 엑셀 쓰죠. 예, 뭐
중소기업들은 뭐 여지없죠. 엑셀 쓰죠. 엑셀로 이걸 다 관리합니다. 근데 엑셀이 프로그램인가요? 엑셀은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거래처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 안에 세금 계산 발행 기능들이 다 있어요. 매입받는 기능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와 경리나라는 호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회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세청 자료를 다 지금 땡겨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브런치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웹캐시에. 그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모든 회계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그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를 브런치라는 프로그램을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리나라로도 경영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존하는 어떤 기업들도 경리나라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리나라는 정의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태까지는 제가 물어보면 경리나라는 한 매출 한 30억 이하의 한 그 직원 몇 명 되는 기업한테 딱 좋은 프로그램이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다. 그게 타겟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요, 지금 기능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세무사님들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돈이 안 되죠. 세무사님들한테 수익이 안 돼, 잘.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수익이 한꺼번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관리 능력, 도구 사용 능력과 그 다음에 경리나라 사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뭐 우리 세무사님들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지만,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신고 때 돼야 받으니까 그걸 입력해가지고 세무신고에 세금 얼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요 매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가지고 정말 세무사님들이 중소기업 경영관리에 들어가서 기업의 관계자처럼. 그래서 저는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격리 직원이 된 것처럼 가서 업무 체크해. 그리고 너 사장님보다 네가 더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사장님이 직원보다 더 많이 믿어야 돼. 이게 제가 왜 이 틀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가면은 웬만큼 녹여가지고 계약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세무사님들이 거래처가 한 20개 늘었는데, 와, 진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가서 매일같이 이제 격리 업무를 해야 돼, 세무사님들이. 그러면 세무사로서 이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제가 이걸 만든 건 지금 세무사님들이 기장을 위임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하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계가 없이 그냥 경영관리를 회계 프로그램으로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매출 한 10억, 10억도 괜찮죠. 10억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업으로서 어떤 확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쉬운 도구를 가지고 써야 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계되고 나서 딱 나중에 끝나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 A4용지 한 장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직원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끝나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신고가 되고 재무제표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게 찍어내듯이.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기업마다 특성들이 틀리고 업종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리나라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신뢰하겠어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리나라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자, 요게 제가 이제 경리나라를 정의를 한 건데, 요게 업종별 경리나라 좀 개발해줘라. 뭐냐면 경리나라 요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효율성 만드는 거, 요거 너무 좋다 이거죠. 왜?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해요. 논리가 흐름이 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모아놓은 게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경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타고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경영관리도 가능하지만 모든 게 검증 가능하게끔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무사님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시성 있게끔 자료를 받고 기업의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기업이 자료를 잘 입력을 안 해. 기업의 정보를 잘 반영을 안 한다고, 거기다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정의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제가 조금 이따 구현해드린 그 방식으로 세무사님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이 될 거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그냥 해가지고 자원봉사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될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자, 목표와 방향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님들이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유 왜 하겠어요? 아니, 세무사님들이 해봐야 또 제가 모르는 거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하고 오픈하는 겁니다. 아, 그래야 또 웨캐시도 프로그램 개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 증빙금융검증 손익보고에 아직까지 웨캐시가 조금 더 보완해 주셔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근데 워낙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이시고 빨라요. 그리고 이 업종별 격리나라는 사례가 나와줘야 접목이 가능해요. 지금 웨캐시가 100몇십 개 ERP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이 이 노력을 해서 연결해 준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 사례가 발표되고, 아까 최윤 세무사님 얘기 컨텐츠, 반영민 센터장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형님, 유튜브 찍으세요, 업종별. 이거 저희가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경험하시고 나서 유튜브 찍으세요. 그래서 컨텐츠 만들면 그게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안에서 우리 세무사님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또 세무사님들하고 문제를 또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넘기는 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격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세무사랑으로 연동을 해서 거래처를 매칭시키고 계정 과목을 연결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격리나라에 했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훨씬 더 큰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실 것 같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붕괴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들 있죠? 제가 몇 번 시연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이렇게 붕괴해라, 자동으로 해라, 만든 게 뭐냐,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격리나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저희가 프로그램 2개 쓰는 거 아니냐? 저희 직원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할 때, 또 왜 또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또 사람 힘들게 만드냐? 왜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도 2개나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근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계도 모르고 경영관리의 원칙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기장을 한다. 왜 직원들이 맨날 야근할까요? 세무사님, 왜 직원들이 맨날 신고 때마다 야근해요? 이거 저 회계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직원들이? 물론 있죠. 제일 힘든 게 처음에 딱 와가지고 1년 차들 업무 배워야 되니까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 거 힘든 거, 이거 인정. 그리고 뭐 새로운 사무실 가가지고 거래처 파악 못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경력이 있으면 좀 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업체가 자료를 안 주고, 업체가 물어보면 자기가 몰라. 아니,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증빙도 안 받고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처리해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다 가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사님이 일주일 만에 딱 전화를 해서, 사장님 돈이 나갔는데 이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죠? 세무사님, 이게 세금 계산서가 안 들어왔나 봐요. 제가 빨리 요청해서 받을게요. 뭐 이런 얘기를 막 거래처에서 막 해준다거나, 막 이러면 막 거기서 우리 세무사님은 이런 걸 알아서 막 다 챙겨주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책에서 뭐 막 빠뜨려 먹는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매출 관리는 하세요. 그래서 나 매출은 얼마인데 원가 비율 얼마고 고정비 얼마니까 얼마 남았어, 이렇게 계산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다 확인하고 있어, 문자로. 나는 문자가 다 들어오니까 난 상관없어. 나는 어떤 놈도 카드 쓴 거 내가 다 확인하고 돈 들어온 거 다 확인해. 근데 중요한 건 직원이 그걸 체크를 안 해. 매칭하고 검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번 일을 하던 걸 사실 하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무업계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 안 했던 짓을 지금 저희가 모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세무사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너랑 10년 동안 해온 우정이 있는데 그래 네가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줄게. 아, 우리 세무사님 대단한 사업가죠. 대단하신 분이죠.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문제, 돈을 많이 쓸 수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에 경리나라라는 걸 통해서 잘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검증해 주고요. 그 검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회계 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서 세무사를 쓴 것처럼 기업의 경영관리를 관리해 줍니다. 저는 이게 세무사님들의 그거예요. 세무사님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한 군데 월급 받을 거를 이제는 10군데, 20군데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무사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삶의 질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세무사님들의 고유 영역이잖아요. 회계라는 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업적으로 기장할 때 직원을 왜 쓰세요? 여기에 맞게끔 직원을 쓰게끔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서 저희가 두 개를 따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다른 직원분들은 프로그램이 두 개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두 개의 회사라고 생각했고 저는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의 회사 안에서도 업무를 위해서는 도구를 써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 이 거래들을, 이 경영관리에서 이 거래들을 세무 신고하는 부분에 문제 안 되게끔 그대로 올려서 신고할 수 있고, 그렇게 신고된 거는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한 이 프로세스, 이 체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도구, 웹캐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거고,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은 노력하셔서 업종별 사례들을 만들어 낼 거고, 그쵸? 자, 보시면은 그 논리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자, 급여 신고하면은 우리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가지고 재무제표 반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급여 신고합니다. 급여 신고 프로그램 따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입력된 일반 전표는 재무제표로 반영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돼서 신고되고 재무제표로 넘어가죠.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기타 증빙이라든가 기타 경비라든가 통장 내역들 다 업로드해가지고 이게 재무제표에다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가 만약에 경리나라 데이터로 구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나요? 네, 제가 우리 직원이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사실은 자, 그거를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지금 몇 분이죠?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잠깐 쉬었다가 그럼 시연할까요? 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법인 모드의 박수연이고요. 이번은 아까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경리나라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신고로 연결되는지 한번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할 때 실제로 이걸로 경리나라에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 부가세 신고했거든요. 네. 화면 봐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를 할 건데요. 저희가 경리나라에 자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가세 신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려면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통 자료들을 스크래핑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세청 자료랑 경리나라 자료가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이고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서 다운받으셔서 경리나라 자료랑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경리나라의 매출세금계산서 화면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용도 체크를 하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화살표 보시면 이게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고, 회사에서 이게 제품 매출인지 임대료 매출인지 다 미리미리 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놓은 자료이고요. 이거 매출세금 계산서를
이 멤버스 클럽에 가시면 이걸 세무사랑이나 도전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에 이게 어떤 거래처라는 거를 읽혀줘야지 경리나라 자료가 세무사랑 자료화 되겠죠. 그래서 일치시켜줘야 되는 이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거래처 코드, 계정 과목 코드, 현장 코드, 직원 코드를 일치시켜 주시면 경리나라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셔서 세무사랑 양식으로 다운을 받으시고요. 이거는 익숙하실 건데 세무사랑입니다. 세무사랑에 매출 자료 올리기 올라가셔서 자료를 올리시면 이렇게 회사에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올라가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뭐 불과 몇 분 만에 올라갔고요. 자료가 맞게 올라갔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사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뭐 매수랑 금액이랑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합계표를 마감시켜 주셔야 됩니다. 방금 한 2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 네. 그리고 뭐 사실 매출은 대부분 계정 과목이 한두 개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요. 이 다음에는 매입을 보시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 마찬가지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확인하셔야죠. 근데 경리나라에도 세금계산서가 들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빼고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리나라의 장점은 수기세금계산서도 전산화되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기세금계산서를 입력해서 전산화시켜 놨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만 필터를 따로 걸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이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일도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랑 종이세금계산서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멤버스에서 세무사랑 양식으로 다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경리나라에는 사실 제조원가 명세서를 기록할 수 있는 코드가 아직 없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기록하려면 현장 코드에다가 제조인지 아니면 설계인지 경산개발연구비인지를 구분해 주려면 이렇게 현장명을 줘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800번대에 있는 경비를 600번대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네, 이거는 아직 복리후생비를 인식시켜주면 811번으로밖에 안 갑니다. 근데 여기에 제조팀이나 현장은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야 되잖아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게 하려면 여기에서 그 필터를 걸어서 제조원가는 따로 600번대나 500번대로 바꿔주시는 작업은 한번 거쳐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출 자료가 정리가 되면 세무사랑에 유멤버스 클럽에서 다운받으셔서 올리시면 되고요. 올라가고 있는 자료고 이게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거고 다음에는 수기세금계산서 다음에는 계산서 확인해서 이렇게 합계표까지 마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를 제가 스크래핑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세청 자료이고 국세청 자료보다 사실 경리나라 자료가 더 정확했거든요. 실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일이나 31일 자료가 누락이 됩니다. 국세청 자료는. 근데 경리나라 자료는 다 맞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리나라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계정 과목이 지금 다 일괄적으로 상품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물론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받아서 기장을 하셔도 편하지만 이렇게 회사의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국세청 자료만을 보고 그냥 추측을 하셔서 기장을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게 뭐
가능했다고 하면 그냥 추측에 의한 것보다는 실제 이거는 경리나라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조팀에서 뭐 운반비를 썼다, 식대를 썼다고 하면 나중에 812번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위멤버스 클럽에서 해줄 일이고요. 회사의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정 과목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위멤버스 클럽에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장이 회사의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그 추측이 아닌 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회사에서 정리, 검증 다 해놓은, 증빙하고 맞춰놓은, 금융하고 맞춰놓은 거래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희가 뭐 회사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어떤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어요. 위멤버스 클럽에서 다 자료가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신용카드가 올라가는 화면입니다. 데이터 보시면 매입 신용카드가 맞게 올라갔는지 매입 매출 전표 전송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이거 다 세무사랑에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제분은 공제분은 매입 매출 전표로 올라갈 거고요. 불공제분은 일반 전표로 올라가거든요. 그 공제분이 지금 신용카드 수령합계표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매출했고 매입했고 신용카드 입력해서 이렇게 신고서가 여기에 지금 작성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따로 세무사랑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할 게 아니고 그게 맞는지 검토만 해서 합계표 마감 짓고 신고서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 이번에 저희 실제로 해봤거든요. 근데 정확한 자료고 빠르고 그 신속 정확해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가 끝난 거고요. 다음은 법인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여기서 법인세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타 증빙과 그 다음에 통장이죠. 통장을 지금 회사에서 다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회계 능력이 없어서 뭔가 차변 대변 분개를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경리나라 프로그램은 회계를 몰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클릭 한번 함으로써 차변 대변이 생기는 거예요. 매출대금 수납 확인이라든지 매입대금 수납 확인, 이 용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변 대변을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위멤버스 클럽에서 자동 분개를 해준다 그러는데 자동 분개가 아니고 회사에서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변환해서 그대로 세무 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이 업무를 잘 아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무사랑 일반 전표 양식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차변 대변이 다 분개가 되어 있어요. 입금이면 보통 예금이 차변이고 출금이면 뭐 대변이고 이렇게 차변 대변 3번 4번 이렇게 분개가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위멤버스 클럽에 가셔서 거래증빙 입출금 내역 조회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차변 대변이 물론 경리나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전표가 올라갑니다. 지금 830건 제가 전표 처리를 방금 한 건데요. 이거 속도 2분의 1도 한 2분 만에 지금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 380건 3개월치 통장 하나 정리하는데 한 2분 만에 올린 거거든요. 회사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네, 경리나라로. 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이렇게 383건이 전표 처리되고 있는 거고요. 매상매출금 아까 거래처를 일치시켜줬잖아요. 세무사랑이랑. 그래서 매상매출금 관리도 가능하고 지금 제가 한 게 이렇게 끝에서 보시면 네, 이 화면은 잠시만요. 네, 거래처 원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정 과목 103번이고요. 거래처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에
어떤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어떤 손을 댄다고 하면 입력하다가 실수가 날 수도 있고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래처 코드나 그 세금계산서를 매칭을 해요. 세금계산서를 다 가지고 거래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대리인이 손댈 필요가 없고 이게 어떤 자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드백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3개월치 통장 기장하는데 한 2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끝났고요. 이렇게 하면 법인세 신고가 끝난 거고,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에는 잠시만요. 마스크 셨어요. 네, 여기서 멈춰주시면 저희가 경리나라가 차변 대변이 없어요. 그래서 급여를 입력할 때 지급 기준으로 해서 실지급액만 급여 체크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매입 기타 형수 중에다 이거를 넣어서 프로젝트 현장을 다 구분을 해서 부서별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제전 세전 금액이고요. 그다음 뭐 경상개발연구비가 있다고 하면 경상개발연구비로 따로 하셔가지고 정확한 손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여 자료가 어딘가에 입력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거가 뭐 원천세 신고하실 때 어떤 자료 누락이나 이게 매번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 누락이나 뭐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통장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누락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리나라를 통해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경리나라랑 리멤버스 클럽을 잘 사용하시면 수임처에는 쉬운 경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세무대리인은 신속 정확한 세무신고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기업의 경영관리를 경리나라로 저희가 한 데이터를 신고도 하고 올려본 자료인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까 하셨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 경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그래서 사실은 경리나라는 모토가 뭐냐면 쉬운 경리나라죠. 너무 쉽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원가냐 판관비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경리나라가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가 정의되어 있고 요거를 좀 잘 설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목적 적합하게 경리나라를 쓰고 기업들은 제대로 된 적어도 손익계산서라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속도가 빠릅니다. 개발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걸 또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사님들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건의를 해주셔야만 프로그램이 개발돼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라고 일반 고객들이 요청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목적이 뭐고 왜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건의하는 거하고요, 차이를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그냥 불편해요 안 돼요, 어떨 때는 기능을 몰라서 건의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경리나라가 정말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저기 4월 5일날 석창구 회장님이 딱 나오셔서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경리나라는 주먹구구식의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혁신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 저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혁신해가지고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끔 조금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고 또 제가 아까 이런 거 제가 운영적인 측면을 한번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님들이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 뭐가 제일 고민되세요? 일을 시키실 때 첫 번째는 경력이 없다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할까 잘 못할까 이거 고민되시죠? 두 번째는 신고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고할 때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미리 얘기해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신고기간이 25일인데 내가 15일까지 신고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담당자가 리스트도 안 만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거래처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나지. 내가 알고 미리 전화하면 1분이면 끝날 걸 전화 오면 설명하는데 5분 10분 걸리고 거래처는 도망가겠죠. 사실 경리나라는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상관없이 평상시에 기업의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고 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그 다음에 경력에 따라서 좀 능력이라든가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거를 뭐 수지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비교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차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리나라는 그런 기능들도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모든 기업들이 다 저는 최악을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를 지향하는 전략을 합니다. 제가 목표가 1,000억이면요 100억은 하겠죠. 1조라면 1,000억은 하겠죠. 근데 제 목표 자체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붕괴를 학습을 해서 적용시키는 거는 이미 이제는 많이 쓸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근데 지금 경리나라의 핵심은 뭐냐? 기업에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용도를 붕괴로 계절 과목으로 바꿔서 기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업체하고 소통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들을 되게 줄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저희 직원들이 항상 저한테 이사님 경력도 없는 직원들이 용도 잘못 체크해가지고 문제되면 어떡해요. 그리고요 이사님 붕괴할 때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비율 맞춰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세금 신고하는 거 그 기준 네가 검토하는 거는 네가 담당자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네가 비율 맞췄다면 이제는 기업이 실질적인 이게 원가인지 판관비인지 구분해서 올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복리후생비가 과하다 그러면, 아니 접대비가 과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하다 그러면 네가 확인해서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 드려. 사장님 제가 잘 확인해 보니까 접대비가 너무 많아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세금 이렇게 손해 보시니까 이거 조금 돌려서 우리 이렇게 하시죠. 업체 사장이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할까요? 지금은 티도 안 나죠.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적시성 있게 관리한다는 거는 기업하고 소통이 많아지는 거고요. 기업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기장하고 있는 방식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경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장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요거 뒷단에 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이 경력 직원 키우려면 몇 년 걸리세요? 이거 기장하는 직원 키우려면 몇 년 걸리세요? 매출 한 30억 정도 되는 거래처 맡기려면 몇 년 걸리세요? 최소 30억 되는 거면 최소한 5년 이상 되는 애한테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되는 직원한테? 최소한 7년 이상? 근데요, 저는 3개월 된 직원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된 직원이 그 업체에 기장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혼자는 못합니다. 어차피 관리자가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줘야겠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모든 거는 내가 수익만 발생했다고 내가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쵸? 세무사님하고 이익하고
그리고 그 직원한테 월급 더 주시면 됩니다. 경력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능력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오겠죠. 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케이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같이 좀 많이 하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님께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힘든 과정들입니다. 자, 요거. 자,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끝도 안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고 업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딱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영관리 지도라 그래서요. 뭐를 해야 될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네, 다 보실까봐. 네. 여기 보시면 자 발생 증빙 금융검증 손익보고 재무제표고 신고까지. 네.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한 건데 또 그냥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뭐 비용들이 있고, 요게 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업체에 가서 있잖아요. 직원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 자, 매출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출을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야, 가면은 진단할 때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준비금 뭘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자 매출에 있어서 발생의 매출은 뭐가 목표야. 그리고 뭘 질문을 해야지 그 업체가 어떤 종류의 매출이 발생하고 어떤 준비금으로 매출이 들어오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가서 처음에 딱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오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증빙도 하고 있고 금융도 하고 있어. 검증도 하고 있어. 미술관리 하고 있네. 근데 매입은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해. 어떤 데는 기타 비용 관리를 안 해. 검증도 안 해. 표 하나에서 현재 상태에 체크리스트 가지고 기업의 문제점들이 딱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진단부터 자 요렇게 안 보이죠? 네, 이거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요 모든 거를, 자, 경영관리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저는 경영관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필수라고 확신을 하냐? 모든 거래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감소해요. 매출이 발생했는데 체크를 안 해가지고 누락이 되면 뭐가 됩니까? 매출 누락이 되잖아요. 수익이 감소하죠. 우리가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늘어나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앉아가지고, 직원들 7시 반부터 출근시켜가지고요, 한 12시간씩 앉아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될지 이걸 도구하고 능력을 맞춰가지고 막 짜맞춰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이 이제 보고서죠. 컨설팅 하면 우리가 돈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여줄 때 그때마다 업체에 맞게 그 보고서 다 쓰려고 그러면 어떠세요?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리고 개인 능력에 따라서 불가능해요. 개요. 언제까지 할게. 그리고 저희는 항상 자, 뭐 이렇게 딱 순서대로 진행하고 이 표 하나 가지고 이거 빨간 거 뭔지 아세요? 미안한데 야 니네 직원이 말을 안 들어가 진행이 안 돼. 뭐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진행 상황 앞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 이게 시작부터 매달 진행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이게 안 만들어 놓으면요 죄송하지만 몇 개 못해요. 세무사님 이거 한 10개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어때요? 그 진행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단계별로 바꿔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딱 이렇게 한 장 나오는 겁니다. 자, 고객사 경영관리 업무 수행사항 종합해가지고, 자, 담당자 니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야. 핵심은 이거야. 단순 반복하는 수행하는 것들은 니들이 해. 우리는 뭘 한다? 검증해줄게. 그리고 보고해줄게. 왜? 우리가 그 업무 다 할 시간 없어. 니들이 하고 우리는 검증하고 보고해줄게. 왜? 아, 우리는 전문가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것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다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쫙 만들어서, 자, 저희가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고서를 10장짜리도 만들고 20장짜리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사장은 복잡한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내일 다 써도 이걸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죄송해요. 이거 어떤 그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체계라 그래서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근데 어떻게 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를 설득할 수 없고,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다 의미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세무사님들한테 내가 경영관리를 얘기하고 뭐 이걸 얘기를 하냐 그랬었는데, 그래도 같이 도움이 되고 또 세무사님들이 또 경험하시고 많은 사례들을 같이 공유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는 하나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수익이 되겠느냐. 자, 중소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력 있는 사람을 못 구하고 거기에 투자할 만한 돈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 돈이 있으면 기술자를 써야 되고요. 그 돈이 있으면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사실은 저희가 설득을 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설명 못하면 고맙긴 한데 돈을 줘야 될 가치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논리에 있어서 이익과 불이익으로 설명을 드린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는 상대방한테 경제적인 이익과 불이익으로 정의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부가적으로 받는 서비스라고 인식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고 안 하면 불이익이고 했을 때 너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은 두 가지죠. 차별화된 어떤 시장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월계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기상료도 많이 올리실 수 있고, 그 기상료 10만 원 받던 거 30만 원, 50만 원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감히 우리 경리나라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좀 웹캐시도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사실 경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기능 좋고요. 계좌이체 잘 되고 자료 잘 수집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팔고 그게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미 경리나라는 팔릴 만큼 다 팔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경리나라는 어떤 업체, 어떤 프로그램하고도 갖다 붙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저기 한번 돌려볼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정의하다 보니까. 이거 보이시죠?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은
왜 경리나라가 고객을 정의합니까? 왜 30억 이하의 몇 명 되는 그 사업자들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경리나라가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혁신하겠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방향을 잡고 가야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거를 우리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능도 계산해야 되지만 업종에 맞게끔 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경영관리의 끝이 뭡니까? 세무신고 아니에요. 재무제표고. 그러면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한번 이 프로그램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저는 3가지로 정의해서 올립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기능들을 좀 개선해달라. 미수금 미지급금 증빙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업무 효율성. 두 번째, 업종에 적용하려고 그랬더니 업종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 업종에 맞게끔 기능들을 좀 개선해달라. 업종별 경리나라. 마지막이 이게 저희가 4월 5일날 월결산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하고 나서 이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만들어 주더라고.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무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세무사님들하고의 같은 목표와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익이 났다 그러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세무사님들이 이해하고 쓰려고 할까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세무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면 제가 저희 직원을 설득을 못 해요. 제가 저희 직원이 기장하는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시행하면서 1월부터 7월까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담당자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팀장급 중에서 팀장급이 한 6명 되는데 나랑 같이 일 좀 한번 해보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딱 1명 왔습니다.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니? 제가 사실 이 일 시작했던 궁극적 처음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놈의 일이 직원들이 뽑기가 너무 힘들고 직원들이 자꾸 퇴사도 하고 힘들다고 그래. 근데 이거 야근 안 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이게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실은 관리가 잘 되면 야근 안 해도 신고 되겠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1년을 넘게 했는데 거래처 설득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거래처는 저희가 한 20몇 개 계약을 했는데 직원은 더더군다나 나랑 10년 넘게 왔던 직원이 아무도 안 한다 그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무사님들 얘기지. 세무사님 이거 한다 그래도 직원들이 안 따라와요. 세무사님이 정확한 플랜과 방식을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요. 근데 제가 딱 한 사람만 와라, 제발. 딱 한 사람만 오면 내가 후반기 때 8, 9, 10, 11, 12, 5개월 동안 이거 만들어서 정말 경리나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야근 없이 일할 수 있는 거다라고 내가 입증할게. 1명 와라. 그래서 딱 1명이 왔습니다. 이 직원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여기 같이 왔는데 우리 신성문 차장님 한번 일어나서 한번. 네. 저 믿어주는 사람인데 이거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박수. 네. 사실은 앞으로 정말 우리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아까 보여줬다시피 그거 되려면 이렇게 경력 있는 직원들이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업무 안 해주면 죄송하지만 세무사님들 혼자는요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세무사님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과정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 혼자 뭐 했으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어차피 혼자 못합니다. 프로그램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분, 두 분이라도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와서 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생존력을 길게 만들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했다면 저희가 역할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이 일에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웨키 씨도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서 정말 엑셀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아니 웨키 씨도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웨키 씨가 지금은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웨키 씨의 주식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역할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 세무사님들은 업종들을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격리나라로. 그래서 해당되는 업종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더라. 근데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세무사로서 신고를 위한 업무를 해보셨어요. 경영관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들어가셔서 그 해당하는 업종에 맞는 업무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왜 자료가 준비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컨설팅 사례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표 안에다가 딱딱딱 집어넣어 보면 업종마다 어떻게 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뜻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표가 저보다 그 정연 출장 격리라고 한 10년 전부터 이 출장 격리 업무를 하셨던 그 대표님 계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세요. 네, 오늘 같이 오셨는데, 네, 박수 한번 좀. 네. 10년 동안 출장 격리를 100개를 계약하셔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격리 그러면은 다 회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셨죠? 중소기업은 회계 프로그램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없는 걸 무슨 회계 프로그램을 써.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업한테 가게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육받고 간 직원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세무사님들을 찾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느리지만 10년을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교육 과정으로 봐서 인증 제도를 만들고 자격증을 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아니 회계 자격증 가지고 오셔가지고 회계사무소나 사업하는데 보셨냐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르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세무사들이 가서 조인해서 업무도 해줄 수 있다. 세무사는 추가적인 수익이 생긴다. 기장거래 처벌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래서 교육 인증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세무사님들 운영하시고 있는 운영 체계로는 이거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두 개가. 직원한테 기장 빽빽하게 맡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격리나라 써가지고 너 해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 높이시라고 제가 매뉴얼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래처 몇 개라도 빼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몇 개라도 괜찮네라고 인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거래처도 문제 있는데 좀 해주세요. 저걸 웨캐시도 아마 이런 걸 원할걸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세무사들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같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키시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다 알아서 씁니다. 그쵸?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원하는 사람, 근데 이 차이는 있어요. 할 수 없는 거하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웨키시는 모든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끔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세무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를 정말 보여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치를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어야 이 비즈니스 서비스 파트너 활동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웨캐시도 세무사님도 모두 윈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